안녕하세요. 이혼 준비 중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짜 결혼이라는 걸 왜 했을까요? 다들 결혼할 때 남편분들이 뭐라고 약속하셨었어요?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살면서 자기 때문에 서운한 일 없이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은 듣고 결혼했거든요. 거창한 거 아니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지켜주면 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도 있었죠.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매너도 좋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했고요. 집안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는 지역도 서로 가까운 편이라 데이트가 원활하기도 했던 것도 있네요. 초, 중, 고 학교도 같은 학교도 아니었지만 가까이 있는 학교를 나와 비슷한 추억이 있어 말도 잘 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에 어학연수 다녀온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살면서 치사한 꼴은 안 보겠다 싶었는데 진짜 치사함의 끝을 보고 미련 없이 갈라서려고 합니다. 그놈의 명절이 뭔지. 결혼 전에는 너무 좋은 행사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딴 나라 세상이더라고요. 저의 친정은 특별히 차례가 있거나 일가 친척이 많은 집이 아니라 복잡거리기보다는 편한 분위기여서 명절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고향집에 가서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면 그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척들 볼 일이 없다고 아버지 삼남매가 고향집 수리해서 별장처럼 쓰고 계십니다. 시골 대부분의 땅은 정리하셨지만 텃밭이랑 집 터는 놔두시고 그 텃밭을 삼남매가 주말 농장처럼 오고 가시며 관리하시는 재미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어릴 때 추억에 빠지셔서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남매가 여행도 함께 잘 다니세요. 의견이 잘 맞으시거든요. 명절에 모이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정한 각자 맡은 메뉴의 음식만 하면 되니 일도 안 많고 재미있었죠. 결혼한 오빠들도 그때만큼은 음식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요. 3, 4인분씩 만들어 모아놓으면 입에 더 맞는 음식 찾아 먹는 거죠. 텃밭에서 난 재료로 만들어 싱싱하고 건강한 느낌의 나물 비빔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저희 큰어머니께서 나물을 너무 맛있게 하시거든요. 명절이라고 거창한 것보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최고라고 그저 각자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을 그렇게 나누어 먹는 재미가 좋았던 친정의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위로 누님만 3명 있으신 집안의 장손이신데 명절에 오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가끔 오시긴 하는데 고모님들 혼자 오셨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역시나 차례는 지내지 않으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손이 크셔서 음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육전이랑 동그랑땡만 하시고요. 갈비찜, 불고기, 제육볶음, 육회, LA 갈비까지 고기란 고기는 각각 10인분씩 다 하시는 것 같네요. 반찬은 쌈도 없이 김치나 겉절이가 끝이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맛이 있으셔서인지 저한테 음식 하자고는 안 하시지만 명절 전날 가서 고기 양념에 들어가는 마늘, 양파, 파 담다 보면 매워서 눈물이 나곤 했죠. 전도 종류만 적을 뿐이지 양이 엄청나서 손이 많이 가고요. 그 기름진 냄새를 다 맡고 있자면 탄산 음료만 생각이 나고 눈이랑 코가 매워 식욕이 뚝 떨어지지만 시댁 식구들이 워낙 잘 먹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잔뜩 해놓으신 음식은 다 먹지 못하니 다 나눠서 시동생네와 저희 집으로 나누어 집에 들고 옵니다. 물론 시부모님 댁에도 남겨두시죠. 그럼 그 싸온 고기들을 남편이 다 먹습니다. 사실 저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라도 사가서 시댁 식탁에 놓을라 치면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놨어? 라면서 다들 고기만 먹더라고요. 동서랑 저랑만 그 샐러드 먹고 다들 눈길도 안 줘요. 동서는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니 속이 내려가네요 할 정도로 시댁 식탁은 고기가 가득합니다. 명절상 아닐 때도요. 누구 생일이다 싶으면 어머님의 전매 특허 스테이크를 구우시는데 맛은 좋지만 양도 많고 역시나 피클이나 채소 종류는 없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회를 떠가자고 좀 우겨서 회를 떠서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워 먹자고 하시면서 불판 펴서 전으로 구워 드시더라고요. 냉동실에 있던 고기도 당연히 꺼냈죠.
저랑 동서는 뜨악했고요. 아이도 고기를 좋아해 살집이 있는 편인데 유치원에서 놀림을 당하는 날이면 집에 와서 울거든요.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나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요. 그래서 채소도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키가 커지면서 살 빠질 거야.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먹자 하는데 워낙 신랑이랑 시댁이 이런 식단인지라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채소 스틱으로 간식을 주고 과일 주스 직접 착즙해 먹이고 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사실 전 완전 채소파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유난히 고기 종류를 기피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영향으로 저희 엄마도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채소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생선 종류와 해산물을 좋아하셔서 특별히 부딪히는 일 없이 식단이 꾸려졌죠. 아버지 드실 것만 생선을 굽거나 조리거나 하면 되니까요. 물론 고기를 아예 안 먹진 않았지만 거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은 다른 사람이 채소를 먹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식탁에 고기 종류가 아닌 다른 메뉴가 올라오는 걸 싫어할 정도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식탁에 채소가 많아서 신경 쓰인다고 해서요. 그때 제가 먹을 토마토와 상추, 고추, 마늘, 쌈장, 김치 이렇게 있었고 남편 먹을 삼겹살구이, 제육볶음, 연어구이 이렇게 차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먹을 것만 많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런지 모르겠다는 저와 접시 수가 벌써 다르지 않냐? 식탁에 이렇게 늘어놓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반찬에 손이 가겠어? 하는 남편이 크게 부딪히며 싸웠죠. 아마 첫 부부싸움이었을 겁니다. 굉장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고요. 결혼 전 했던 그 약속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 후론 남편과 겸상을 하지 않겠다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고기가 더 비싸고 좋으니까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얘기한다는 게 이상하게 말을 했어. 진짜 다신 안 그럴게. 하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식탁 위에 고기가 아닌 반찬들이 올라와도 뭐라고 안 하긴 했지만 남편은 먹진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희 엄마는 버섯전골이나 채소전, 나물 반찬, 샐러드 이런 위주로 상을 차리시니까요. 고기 종류를 아주 안 하시진 않지만 시댁처럼 차리진 않으시니까요. 그럼 전 눈치를 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아닌 때는 친정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사가서 간식만 먹고 왔죠. 그러다 저번 추석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이라 또 전날부터 가서 전 굽고 고기 양념에 들어가는 파, 양파, 마늘 까서 믹서로 갈고 했죠. 버섯이라도 넣고 싶은데 못 넣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서가 장아찌를 가지고 왔길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 다 해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며 근황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봉투를 내밀며 엄마, 이번 상차림비는 좀 넉넉히 넣었어요. 장도 많이 봤더만 고깃값 많이 올랐죠? 하더군요. 그래서 전에는 한 30만 원 넣었는데 더 넣었다고 했으니 50만 원 정도 넣었겠거니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세보시더니 무슨 100만 원이나 넣었어? 아유, 잘 쓸게.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장을 좀 덜 볼까 했는데 다 보길 잘했네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눈치보다 봉투를 내밀며 에이 형, 나는 그 정도 못 넣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뭐가 돼? 하더군요. 좀 많다 싶긴 했지만 명절에 항상 양쪽 집에 잘 챙기는지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 돈으로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냥 저희 친정에도 그만큼 하겠거니 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역시나 육류가 가득한 더부룩한 식사를 마치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가득가득 고기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잠깐 들려야 했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잘 챙겨. 나 고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 점점 고기가 줄어서 내가 기운이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왜? 고기가 왜 없어? 나가서 일하려면 고기 먹어야 기운이 나지. 얘 그런 걸로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 사람 먹을 고기는 매일 올려요. 애가 살이 쪄서 놀림받았다기에 채소도 먹으라고 채소랑 나물 종류를 늘린 거예요. 괜히 저래요. 했더니 상에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다니까.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라며 실실 웃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 시댁만 아니었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꾹꾹 눌러담아 웃으며 나왔습니다. 함께 나오던 동서는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사 먹고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던 시동생은 왜 이러나 몰라. 고기 좀 많이 먹었다고 인상 쓰고 할 게 뭐야. 맘만 좋은데 아주 집에 와야 밥 좀 먹은 것 같다니까 나는. 이라며 동서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어이없다는 듯이 봤죠. 저희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며 웃기만 하더군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아주 든든하니 기운이 난다. 오늘 저녁에는 또 풀떼기만 먹겠구나. 엄마께서 싸주신 고기 좀 가져가서 처갓집에서 먹으면 안 돼? 하기에 엄마가 고기 아예 안 올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차피 다른 거 안 먹고 고기만 먹잖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솔직히 장모님이 하시는 불고기가 고기냐? 채소 반 고기 반인데 그냥 다른 거 먹을 거 없어서 먹는 거지. 입에 안 맞아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넌 내가 안타깝지도 않냐?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입에 맞아 밥 먹겠습니까? 하지만 친정 가는 길에 싸우고 가고 싶지 않아 입 닫고 창밖만 봤죠. 집에 잠깐 들려 시어머니께서 주신 고기 정리해놓고 친정에 가져다 드릴 선물 챙겨서 친정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기 봉지 붙들고 오빠가 다녀와서 많이 먹어줄게. 너희 보고 내가 잘 다녀올게. 라며 아주 원맨쇼를 하고 자빠졌더군요. 너무 꼴보기 싫었지만 꾹꾹 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시골집에 다녀오셔서는 쉴 틈도 없이 음식 준비하시는 엄마와 아빠를 보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는 함께 시골집에 갔다가 처갓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먹을 게 있네 없네 하면서 입방아 찌어대는 남편에게 더 야속한 마음이 들더군요. 솔직히 그냥 생식으로 내지 않는 이상 나물이며 조림이며 탕, 국 같은 음식들이 손이 더 많이 가는 건데 그 정성을 몰라주고 자기 입맛만 고집하며 성의 없는 밥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의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역시나 저녁 밥상에 앉아서는 깨작거리며 대충 먹더군요. 다행인지 뭔지 엄마가 겉절이랑 내신 수육이랑 갈비찜이 있어 그런 거 먹긴 먹었지만요. 밥 다 먹고 치우고 나니 저희 엄마께도 봉투를 내밀면서 어머님, 제가 이번엔 많이 못 넣었습니다. 상 차리시느라 애쓰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하기에 괜히 농담하는가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엄마도 열어보진 않으시고 아이고 매번 뭘 이런 걸 챙겨. 고맙네. 내가 더 맛있는 걸로 줘야 하는데 미안해. 라고 하시더니 후식 과일을 내주셨습니다. 상 치우는 거 돕고 앉아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좀 나누고 쉬시라고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누웠는데 남편이 계속 싱글벙글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 저녁 내내 기분이 좋네. 했더니 아니야. 아유 피곤하다. 자자. 하며 돌아누워 자더군요. 저도 너무 피곤했던지라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 마지막 휴일이니 아이와 뭐라도 해주고 싶어 동네에 있는 키즈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 씻기고 재우고 출근 준비하느라 팩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톡이 왔더군요. 요즘 많이 힘드니? 이렇게요. 그래서 아니 왜? 했죠. 아니 어제 조서방 표정도 너무 안 좋고 이번에 상차림비도 다른 때보다 적길래 혹시 일하는 게 잘 안 되나 싶어서 혹시나 그런 거면 잔소리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거 해먹이고 그래. 그럴수록 더 챙겨줘야 하는 거야.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싶어. 상차림비 얼마나 넣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10만 원 넣었더라. 조서방이 이야기 안 해? 라는데 갑자기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엄마, 조서방이 좀 그랬나 봐. 나한테 말없어서 몰랐어. 내가 나중에 더 챙길게.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얘
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 힘들 때 더 잘 지내라는 말이야. 그런 게 부부끼리 정이 더 쌓이게 하거든. 그리고 별일 없으면 됐어. 라고 하시는 엄마의 톡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한테 상차림비 10만 원 넣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장모님 이제 이야기하셔? 하기에 이게 뭐지 싶더군요. 아니 어머님께는 100만 원 드리더니 우리 집에는 10만 원 드린 게 진짜야? 잘못 넣은 게 아니고? 라고 했더니 계속 웃으며 그러니까 상 차리실 때 좀 신경 좀 쓰시라고 해. 우리가 결혼한 게 얼만데 아직도 내 입맛을 모르시고 본인들 좋아하시는 것만 올리시냐? 사람 초대해놓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깃값이 더 비싸잖아. 그래서 장 보신 것만큼 넣은 거야. 라며 좋아 죽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상 차리는 게 손도 더 많이 가고 직접 재배하신 것도 있어서 더 값지지. 건강에도 더 좋고 마트에서 산 고기 양념만 버무려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도 시간도 더 들어. 근데 뭐? 신경?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며 화를 내자 그제야 웃음을 멈추더니 아니 그러니까 왜 더 힘들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고기 사다가 굽기만 해도 되잖아. 아주 너네 집만 다녀오면 속이 허해서 내가 죽겠다 하며 침대에 돌아 누워버리더군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는데 생활 주도권을 제가 쥐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 용품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정 생활비만 저에게 주고 본인이 돈 관리를 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 교육비에 집에 관련된 공과금, 식대비를 하죠. 물론 일정 금액 저축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남편과 잔고를 놓고 확인을 하죠. 저는 육아휴직 끝내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월급으로 양가 매달 용돈 챙기고 남은 금액에서 그냥 적금 넣고 나면 용돈도 겨우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처럼 큰돈 들 때는 남편이 알아서 하는 편인데 이럴 때 이렇게 치사하게 구니 복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도저히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을 것 같아 아이 방으로 가 잠을 자고 아이 아침만 챙기고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출근이 늦은 남편이 아이 등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도 화가 진정이 되질 않고 점점 더 커지더군요. 비웃듯이 웃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사과도 없었고 그 다툼을 끝낼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서로 말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한숨을 크게 쉬더니 당신은 개선의 의지가 없네. 이러면 나도 생활비 줄일 거야. 식탁에 고기 접시가 더 많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식탁 사진 찍어서 당신 그 골프 커뮤니티에 올려봐. 고기 반찬만 항상 3가지씩 올려. 김치랑 쌈이랑 샐러드 올린 게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 라며 인상을 썼더니 봐봐. 고기 접시는 3개인데 다른 건 5접시가 넘어. 그런데도 뭐? 진짜 안 되겠다. 생활비 줄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럼 당신 고기 반찬만 뺄 거야. 준호 유치원에서 살쪘다고 놀림당한데 그건 알고 하는 말이야. 키 크는 것도 더뎌서 지금 검사해야 될 판인데 고기 타령이 나오니? 그럴 거면 밥을 아예 따로 먹자니까. 라며 맞섰더니 아니 뭐 또 그렇게 이야기 걸러가. 알았어. 대신 고기 반찬 1가지 더 올려. 내가 거기까진 양보할게. 라며 그제서야 입을 닫더군요. 덕분에 부글부글하며 솟구쳐 오르는 제 마음은 진정이 될 줄 몰랐죠. 그럼에도 남편의 고기 타령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채소 종류는 김치만 먹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엄마 김치는 입에 맞는지 엄청 찾으면서요. 된장찌개에도 고기가 들어가야 하고 김치찌개에 생선이라도 들어갈라 치면 몸서리를 칠 정도로요. 그러다 작년 김장할 때가 되어 엄마를 도울 겸 갔습니다. 시골에서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남편은 두고 저랑 아이만 갔습니다. 또 밥때 돼서 눈치 보느니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사촌 오빠들도 왔더군요. 저희 큰아버지 댁과 고모 댁은 자녀가 아들 하나씩 있으시거든요. 저희 집만 오빠랑 저 이렇게 둘이고요. 조카들하고 저희 아이하고도 나이가 비슷해 막 뛰어놀며 시골 경험을 하더군요.
텃밭에서 난 채소들로 김장을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빨리 하고 가자 싶어 다들 신나게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식단은 비빔밥이었죠. 남편이 없어 속 편히 먹으니 좋더군요. 아이도 낯설하다가 맛있다고 잘 먹고요. 그러다 삼형제분께서 여행 계획 세우시더군요. 원래 잘 다니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을 못 가셨거든요. 연말에 제주도 가서 새해 돼서 오자고 계획 세우시더니 그냥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 살게 하면 어떻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농사도 끝났으니 아예 작은 농가 빌려서 한 달 살게 하고 오자고 점차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저와 오빠들은 이야기 듣다가 너무 좋겠다며 그럼 그 사이에 우리도 놀러 가도 되겠다. 그러려면 좀 큰 집으로 알아봐야겠네요. 하면서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쯤 3천만 원짜리 적금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체면 좀 살려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만기날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을 졸라 토요일 점심 먹고 간식을 사들고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들이며 엄마 아빠 제주도 가실 때 쓰세요. 가서 괜히 돈 아낀다고 해먹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 먹어.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엄마 눈이 엄청 커지시더군요. 어머, 이거 너무 많다. 무슨 1,000만 원이나 줘. 하시면서 당황하시는데 그거 내가 적금 들은 돈이야. 이번에 때마침 만기돼서 드리는 거예요. 걱정 말고 써. 지낼 집도 좋고 편한 대로 구해드릴 테니까 엄마 아빠가 내고. 알았지? 나 적금 3천만 원짜리 만기됐어. 라며 생색을 냈죠. 남편도 놀란 눈치였지만 거기서 별다른 반응을 못 보이고 웃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번 돈은 자신이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양가 용돈만 챙겨달라고요. 50만 원씩 100만 원 드리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겠거니 했겠죠. 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3년 되어 가는데 그만큼 모았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쇼핑도 안 좋아하고 크게 돈 쓸 일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다 모았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는 남편이 주니까요. 그 생활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 없는 것도 아는지라 좀 놀라긴 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도 해줄 거야? 당신 적금 만기된 걸로? 하기에 그래 해드려야지 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죠. 저녁에 바로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를 잔뜩 사서 갔습니다. 도착해 간식 건네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내년까지 먹겠다 하시길래 네 어머님 집에서 TV 보시면서 간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웃었죠. 저녁 먹고 상 치우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절 힐끔거리며 보더군요. 알았지만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건너가기 위해 내려와 대리 기사님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당신 우리 엄마한테 줬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통장은 안 줬어? 하기에 무슨 통장? 했죠. 그러다 대리 기사님께서 오시고 차에서도 말하고 싶어 죽겠다는 듯이 꼬물거리면서도 말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완전 우스웠지만 겨우 참았죠. 집으로 돌아와 아이 재우고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입이 나와서는 인상을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며 차를 마시는데 당신 진짜 우리 엄마께 아무것도 안 드렸어? 적금 받은 거? 하기에 어머니는 연말에 여행 안 가시잖아. 매번 TV 보시기에 TV 보시면서 드시라고 간식 사드렸잖아. 비용 드시는 거에 맞춰서 해드려야지. 괜히 뭐 하려고 더 드려? 했더니 씩씩거리던 남편은 당신 정말 치사하게 이럴 거야? 적금 3천만 원이라며? 하더군요.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내가 번 돈 안 건드린다며. 그동안 양가 용돈 안 빼먹고 챙겼고 내가 아끼고 모은 돈이야. 그렇다고 내가 생활비에서 내 용돈 쓴 것도 아니고 매달 확인했으니 알잖아. 나도 생활비 빼고는 당신 나머지 돈 뭐라든 관심 안 갖잖아. 그리고 쓰시는 만큼 돈 드리는 거 이야기는 당신이 먼저 한 얘기야. 왜 이래? 했더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밥 좀 먹자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고기 좀 더 올리는 게 힘들어? 하더군요. 무슨 초등학생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어머님 댁 가서 식사하기 힘든데 참고 먹잖아.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 이걸 왜 못 먹어? 이렇게 맛있는데? 하면서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참고 먹다 보면 된다며? 난 뭐 고기 비린내 좋아서 참으면서 매번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 줄 알아? 당신도 참고 먹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성으로 차린 건데 어디서 비아질이야? 그래놓고 지금 당신 어머니 뭘 해드리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이렇게 입맛부터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사니? 이럴 거면 이혼해. 이혼하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도 여행 보내줘. 하는 겁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냥 이혼해. 당신 나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면서 뭐라 그랬어? 서운한 일 없게 하겠다며? 그런데 당신이랑 사는 내내 서운했어. 어차피 우리는 이미 글렀어. 헤어지자. 그게 낫지. 준호도 더 건강하게 키우려면 그 편이 나을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하고는 아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이 등원도 그냥 제가 시키고 출근을 했죠. 남편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 퇴근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로 사와 혼자 거실에서 밥을 먹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와 저는 그동안 못 먹은 식단을 꾸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다 썼어. 도장이나 찍어. 이거 내면 3개월 조정기간이 있대.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나랑 준호가 우리 집에 가 있을게. 애 유치원에도 이야기해뒀어. 라고 하자. 애는 놓고 가. 내 새끼인데 왜 당신이 데리고 가?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하며 돌아섰더니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치사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1,000만 원 턱턱 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500만 원만 줘도 되겠구만. 이렇게 할래? 하더군요. 내가 왜? 그리고 생활비를 주네 마네 하면서 치사 떠는 당신보단 나은 것 같은데? 여러 소리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애는 당신이 맞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양육비는 줄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남편의 눈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식탁에 올려놨더라고요. 아이는 먼저 등원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준비하길 기다렸다가 다른 서류들이랑 챙겨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반차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서류 접수를 하고 나와 저는 저대로 돌아서 나오는데 오늘부터 처갓집으로 갈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준호한테도 이야기해야 하니까 이번 주말에 갈 거야. 그리고 주말마다 만나러 올게. 하며 가렸는데 나랑 사는 게 그렇게 끔찍했니? 애한테도 그렇게 미련이 없어? 하더군요. 그래서 준호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나쁜 아빠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나라고 싶겠어? 준호 나 없으면 잠도 못 자는데. 근데 당신하고 사는 게 그만큼 괴로우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합리한 감정들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내 원망만 하지 마. 나도 참는다고 엄청 참았어. 우리 엄마 농락하는 것까지 보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걱정하는데 그것도 보기 싫고 우리 엄마가 차린 밥상 비웃던 당신 얼굴이 난 아직도 소름 끼치게 생생해. 난 적어도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억울해하진 말고. 라고 했더니 한숨만 푹 쉬더군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법원을 빠져나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 생각을 하니 가슴에 돌을 얹은 것 같더군요. 그때 부모님이 여행 잘 다녀오신다면서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까지 보내셨고요. 그걸 보는데 더 눈물이 나더군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고개도 못 들고 일을 했습니다. 계속 눈물도 나는 데다가 눈이 부어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저녁에 아이와 집으로 가면서도 눈물이나 울었더니 아이가 절 안아주며 엄마 왜 울어? 아빠가 또 못되게 굴었어? 내가 아빠 들어오면 혼내줄까? 하는데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눈물이 나더군요. 펑펑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기에 아니야 준호야 그런 거 아니고 준호가 너무 좋아서 그래. 하루 종일 우리 준호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우리 얼른 집에 가서 밥 먹고 목욕할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내고 밥까지 잘 먹여 재우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홧김에 그랬는데 준호랑 그냥 집에서 지내. 내가 우리 집에 있다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갈게.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잘못 많이 했더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미안해. 라고 온 문자를 보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냥 크크거리며 저희 엄마 밥상을 비웃던 얼굴만 떠오르고요. 그때 정남이가 엄청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없이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감정이 전체를 지배하기도 하더군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나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직 이혼 조정 기간입니다. 이 집에서는 나가기로 했어요.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 집 유지비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과 한 단지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저도 마음이 편했고요. 저희 아들은 요즘 살도 좀 빠지고 키도 부쩍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치원에서 더 이상 살쪘다고 놀림도 안 받고 편식 때문에 혼자 반찬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골고루 다 먹는다면서 선생님도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빠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고 와서는 아빠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아직은 남편인 그 사람은 아이를 만나고 헤어지는 편에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지만 저는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번 연락하셔서 다시 생각하라며 말씀하셨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그저 얼른 조정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차리는 스트레스 없으니 더 편해졌다고 할까요? 돌아오는 이번 설 명절에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 먹고 놀다 와야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야기를 아직 전하지 못해 아직 이혼 소식 모르시는데 말씀드리면 많이 속상해 하시겠죠.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만큼 더 밝고 더 건강하게 살면서 갚을 예정입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